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건강지킴이입니다. 아직도 혈관 건강을 위해 비싼 건강기능식품만 찾고 계신가요? 사실 이 습관 때문에 정작 중요한 생활 속 해결책을 놓치고 지갑만 얇아지는 손해가 생깁니다. 우리가 믿어온 혈관 청소는 어렵고 복잡하다는 생각, 사실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매일 아침 한 잔이면 충분히 혈관을 맑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끈적끈적해진 피를 맑게 하고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천연 음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과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실천할 수 있는 혈관 청소 비법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오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심혈관 질환은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미 병이 생긴 후에야 병원을 찾아오십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분들 10명 중 7명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하지만 정말 갑자기였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했을 뿐입니다.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경고를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유독 머리가 무겁고 맑지 않은 느낌, 손발이 자주 저리거나 차가워지는 증상, 조금만 걸어도 쉽게 숨이 차는 현상, 이런 것들이 바로 혈관이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50대 중반에 이런 증상들을 경험했습니다. 환자들에게는 건강관리 잘 하라고 말하면서 정작 제 자신은 바쁘다는 핑계로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겁니다. 왜 혈관 건강이 이토록 중요한 걸까요? 우리 몸에는 약 1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혈관이 있습니다.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길이입니다. 이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이 온몸 구석구석으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오고,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가 심장질환, 4위가 뇌혈관 질환입니다. 암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혈관 문제로 생명을 잃고 계신 겁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혈액 속 노폐물이 쌓이기 쉬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탄력 있던 혈관이 마치 오래된 고무호수처럼 굳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까지 더해지면 혈관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8세 남성분이셨는데 평소 특별한 증상 없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셔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뇌혈관이 70%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으셔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왜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것이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미리 알고 미리 예방하면 막을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그 예방법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한 잔의 음료로 충분히 혈관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바로 양파 껍질물입니다. 양파 껍질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요리할 때 무심코 버리는 그 갈색 양파 껍질 말입니다. 양파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퀘르세틴은 양파 알맹이보다 껍질에 무려 30배에서 40배나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혈관벽에 붙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 혈관벽에 찰싹 달라붙어서 혈관을 점점 좁게 만듭니다. 퀘르세틴은 이 과정을 차단해서 혈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해 주는 겁니다. 2016년 영국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퀘르세틴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21%나 낮았습니다. 또한 일본 홋카이도 대학 연구팀의 실험에서는 양파 껍질 추출물을 섭취한 실험군에서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저 역시 5년 전부터 매일 아침 양파 껍질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의사인 저도 이런 자연요법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났을 때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한결 맑아졌고 손발이 저리던 증상도 줄어들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에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전보다 15% 낮아진 것을 확인했을 때 양파 껍질물의 효과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물론 양파 껍질물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이미 심각하게 막힌 혈관을 완전히 뚫어주지는 못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이 약을 끊고 양파 껍질물만 드시면 된다는 뜻도 절대 아닙니다. 기존에 복용하시는 약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조절하셔야 합니다. 양파 껍질물은 예방과 보조요법으로서 효과가 있는 것이지 치료제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양파 껍질물은 어떻게 만들어 마시면 좋을까요?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양파 2~3개 분량의 껍질을 준비합니다. 갈색의 바깥 껍질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껍질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냄비에 물 1리터 정도를 붓고 양파 껍질을 넣은 후 끓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줄여서 15분에서 20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불을 끄고 식힌 다음 껍질을 건져내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만든 양파 껍질물을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하루에 한두 잔씩 드시면 됩니다. 맛이 걱정되시나요? 처음에는 약간 쌉쌀하고 텁텁한 맛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꿀을 조금 넣어 드시거나 레몬즙을 몇 방울 떨어뜨리시면 한결 마시기 편해집니다. 대추나 생강을 함께 넣고 끓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마시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2~3달은 꾸준히 드셔야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양파 껍질물과 함께 실천하시면 좋은 생활 습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하시면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은 줄이시고 채소와 생선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기 쉽습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 이상의 물을 드시기 바랍니다. 결국 혈관 건강의 핵심은 예방입니다. 병이 생긴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병이 생기기 전에 관리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양파 껍질물 한 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양파 껍질물로 혈관 관리를 시작하셔서 나중에 큰 병으로 고생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양파 껍질물의 효과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천연 음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계피물입니다. 계피라고 하면 수정과에 들어가는 향신료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계피가 혈관 건강에 있어서는 정말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당뇨와 고지혈증을 함께 앓고 계신 환자분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이 두 가지 질환은 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혈관 벽에 기름때가 끼듯이 노폐물이 쌓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일반인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2배에서 4배까지 높아집니다. 제가 계피에 주목하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계피는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관리를 동시에 도와주는 고마운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계피의 혈당 조절 효과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있습니다. 2003년 미국 당뇨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하루 1g에서 6g의 계피를 40일간 섭취하게 했더니 공복 혈당이 평균 18%에서 29%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LDL 콜레스테롤은 7%에서 27%, 중성 지방은 23%에서 30%까지 감소했습니다. 단순히 혈당만 낮추는 게 아니라 혈중 지질 수치까지 개선해 주는 겁니다. 계피가 어떻게 이런 효과를 내는 걸까요? 계피에는 신라말데히드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인슐린의 민감도를 높여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이 인슐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면 혈액 속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서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혈당 수치가 낮아지고 혈액도 맑아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계피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미국 농무부 연구에 따르면 계피의 항산화 능력은 26가지 향신료 중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마늘, 생강, 오레가노보다도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겁니다. 이 항산화 성분들이 혈관벽의 염증을 줄여주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 환자분 중에 71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당뇨와 고지혈증 약을 드시면서도 수치가 잘 조절되지 않아 고민이 많으셨던 분입니다. 제가 약물 치료와 함께 계피물을 꾸준히 드셔보시라고 권유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라며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석 달 후 검사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공복 혈당이 156에서 128로 낮아졌고 LDL 콜레스테롤도 145에서 118로 감소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선생님, 약 효과가 갑자기 좋아진 건가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계피물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피물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계피 스틱 2~3개 또는 계피 가루 1티스푼을 준비합니다. 물 500ml를 끓인 후 계피를 넣고 약한 불에서 10분 정도 우려냅니다. 계피 가루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물에 잘 저어 녹이신 후 5분 정도만 끓이시면 됩니다. 기호에 따라 꿀이나 레몬을 첨가하셔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드시면 적당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계피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실론 계피와 카시아 계피입니다.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계피 대부분은 카시아 계피인데 이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쿠마린은 과다 섭취할 경우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꾸준히 드실 계획이라면 실론 계피를 구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실론 계피는 스리랑카산 계피라고도 불리며 쿠마린 함량이 카시아 계피의 250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에서 실론 계피 또는 스리랑카산 계피로 검색하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계피는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이 있어서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드셔야 합니다.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 말씀입니다. 또한 임산부나 수유 중인 분들도 과다 섭취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많이 드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혈관 청소 음료가 있습니다. 바로 레몬 생강차입니다. 레몬과 생강 이 두 가지 재료의 조합은 혈관 건강에 있어서 정말 환상의 궁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몬의 풍부한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혈관벽을 보호하고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줍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2014년 이란 테헤란 대학교 연구팀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고지혈증 환자 85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는 하루 3g의 생강 분말을, 다른 그룹에는 위약을 45일간 섭취하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생강을 섭취한 그룹에서 총 콜레스테롤이 평균 10.3% 감소했고 LDL 콜레스테롤은 17.4%나 감소했습니다. 중성지방도 평균 12% 줄어들었습니다. 생강 하나만으로도 이 정도 효과가 있는데 여기에 레몬까지 더하면 그 시너지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레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히로시마 대학 연구팀의 2014년 연구에 따르면 레몬을 매일 섭취한 그룹에서 혈압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몬 속 구연산이 혈액의 점도를 낮춰서 피가 잘 흐르게 해주고 칼륨 성분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은 혈관 건강의 최대 적 중 하나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져서 혈관이 손상되고 그 손상 부위에 노폐물이 쌓이기 쉬워집니다. 레몬 생강차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 한 톨을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썰거나 갈아줍니다. 물 500ml에 생강을 넣고 끓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줄여 10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불을 끄고 컵에 따른 후 레몬 반개 분량의 즙을 짜서 넣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레몬즙은 반드시 물이 어느 정도 식은 후에 넣어주셔야 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에 레몬즙을 넣으면 비타민C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0도 정도로 식힌 후에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꿀을 한 스푼 넣으시면 맛도 좋아지고 항균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는 양파 껍질물을, 저녁에는 레몬 생강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양파 껍질물과 계피물, 레몬 생강차, 이 세 가지를 돌아가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같은 음료만 마시면 질리실 수도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어떤 것을 드시든 꾸준히 지속하시는 겁니다. 혹시 이런 음료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 음료들의 효과는 수많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법처럼 하루아침에 혈관이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최소 두세 달은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료만 드신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충분한 수면,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 한 잔의 양파 껍질물이, 저녁 한 잔의 레몬 생강차가 여러분의 혈관을 조금씩 깨끗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물방울이 모여 바위를 뚫듯이 작은 습관이 모여 건강한 혈관을 만듭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마트에서 양파와 생강, 레몬을 사오세요.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혈관 청소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과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혈관을 막히게 하고 어떤 음식이 혈관을 청소해 주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테니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양파 껍질물, 계피물, 레몬 생강차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혈관 건강을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음식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료를 매일 드셔도 식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혈관에 좋은 음식을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훨씬 빠르게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혈관을 막히게 하는 주범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오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약을 드리고 좋은 치료를 하는데도 수치가 잘 떨어지지 않는 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 식습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된 식습관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혈관 건강의 최대 적은 트랜스지방입니다. 트랜스지방은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첨가해서 만든 인공지방입니다. 마가린, 쇼트닝이 대표적이고 이것들이 들어간 과자, 빵, 튀긴 음식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랜스지방은 우리 몸에서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추는 최악의 작용을 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지방 섭취량이 2% 증가할 때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23%씩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트랜스지방을 완전히 퇴출시켜야 할 성분으로 지정했을 정도입니다. 그 다음으로 주의하셔야 할 것이 과도한 나트륨 섭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가 넘습니다. 찌개, 국, 젓갈, 장아찌, 라면 이런 음식들을 즐겨 드시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혈액 내 수분이 증가해서 혈액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고 결국 혈압이 올라갑니다. 고혈압은 혈관벽에 미세한 상처를 내고 그 상처 부위에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이 쌓이면서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65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는데도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으셨습니다. 식습관을 여쭤보니 매일 아침 된장국, 점심은 김치찌개, 저녁은 라면을 즐겨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국물까지 다 드시냐고 여쭤봤더니 당연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한 달만 국물 음식을 줄이고 국물을 드시더라도 절반만 드시라고 권유드렸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의 혈압은 150에서 130으로 낮아졌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단지 짠 음식을 줄인 것만으로 이런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정제 탄수화물도 혈관 건강에 해롭습니다. 흰 쌀밥, 흰 빵, 흰 면,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와 과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섭취 후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해서 혈당을 낮추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당뇨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높은 혈당 상태에서는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고마운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연어, 청어 같은 생선들 말입니다.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며 혈관벽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2002년 미국 의학협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번 이상 생선을 섭취한 그룹은 거의 먹지 않는 그룹에 비해 심장질환 사망 위험이 36%나 낮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생선 섭취량입니다. 일본인들은 하루 평균 100g 정도의 생선을 섭취하는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50g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일주일에 최소 3번은 등푸른 생선을 드시라고 권합니다. 구워 드셔도 좋고 조림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튀기거나 소금에 너무 절인 형태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캐슈넛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지방산과 비타민이,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특히 호두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2013년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실린 스페인 연구에서는 지중해식 식단에 견과류를 추가한 그룹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약 30g 정도의 견과류를 드시면 충분합니다. 다만 소금이나 설탕으로 코팅된 제품은 피하시고 생것이나 살짝 구운 것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산이라는 단일 불포 하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올레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높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낮은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올리브 오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시거나 나물 무칠 때 참기름 대신 올리브 오일을 사용해 보세요. 단 올리브 오일은 발연점이 낮아서 고온에서 튀기거나 볶는 요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저온 조리나 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 녹색 잎채소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청경채 같은 녹색 채소들에는 질산염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질산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산화질소로 변환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이 잘 흐르게 해주고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영국 킴메리 대학교 연구팀의 2015년 연구에 따르면 질산염이 풍부한 채소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수축기 혈압이 평균 4mm 수은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mm 수은주가 적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정도만 혈압이 낮아져도 뇌졸중 위험은 14%, 심장질환 위험은 9%나 감소합니다. 다섯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주고 혈관벽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토마토를 익혀서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올리브 오일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최대 5배까지 증가합니다. 토마토 소스 파스타나 토마토 스프가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인 이유입니다. 물론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케첩은 권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로 마늘을 추천드립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은 혈전 형성을 억제하고 혈압을 낮추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해 줍니다. 2016년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마늘 섭취가 총 콜레스테롤을 평균 17mg/dL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늘은 생으로 드시면 알리신이 가장 활성화됩니다. 다만 생마늘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익혀 드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마늘 2~3쪽 정도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혹시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다 챙겨 먹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꺼번에 다 드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 중에서 드시기 편한 것부터 하나씩 식단에 추가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번 주는 고등어 구이를 2번 드시고 다음 주는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 드레싱을 뿌려 드시는 식으로 조금씩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결국 혈관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트랜스지방, 과도한 나트륨, 정제 탄수화물은 줄이시고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 오일, 녹색 채소, 토마토, 마늘은 늘려주세요. 거기에 앞서 말씀드린 양파 껍질물이나 레몬 생강차까지 더하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음식이 약이 되고 약이 음식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혈관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한 혈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내용에서는 혈관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과 간단한 운동법, 그리고 오늘 내용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혈관 건강에 좋은 음료와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혈관 건강을 완성하는 생활 습관과 운동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생활 습관이 엉망이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갖추면 음식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약보다 중요한 게 생활 습관입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80%나 낮았습니다. 80%입니다. 어떤 약도 이 정도 효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생활 습관의 힘은 강력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이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 가장 좋은 운동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들입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하루에 30분씩 주 5일이면 됩니다. 중강도라는 건 약간 숨이 차고 땀이 나는 정도를 말합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힘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 가장 추천드리는 운동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관절에 무리가 적고 특별한 장비 없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00보를 걷는 것보다 빠르게 걷는 3000보가 심혈관 건강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건 걸음수가 아니라 걷는 강도입니다. 천천히 산책하듯 걷는 것보다 팔을 힘차게 흔들며 빠르게 걷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운동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30분씩 빠르게 걷기를 합니다. 비가 오거나 너무 추운 날에는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귀찮았습니다. 아침에 10분이라도 더 자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운동을 안 하면 오히려 몸이 찝찝한 느낌이 들더군요. 습관이 된 겁니다. 여러분도 처음 한 달만 버티시면 됩니다. 한 달 후에는 운동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혈관 건강 운동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아리 펌프 운동입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하체에 몰린 혈액을 심장으로 올려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나 벽을 잡고 서서 발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립니다. 이 동작을 20회씩 하루 3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텔레비전 보시면서 하셔도 좋고 설거지 하시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발목 돌리기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들어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바퀴, 반시계 방향으로 10바퀴 돌려줍니다. 반대쪽 발도 똑같이 해줍니다. 이 동작은 발목 주변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하지정맥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깊은 호흡 운동입니다. 코로 4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7초간 숨을 참은 후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쉽니다. 이것을 4회 반복합니다. 깊은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이완시켜 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생활 습관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이 혈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사람에 비해 동맥에 칼슘이 쌓일 위험이 33% 높았습니다. 동맥에 칼슘이 쌓이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혈관을 수리하고 재생하는 작업을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이 수리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한 팁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시청을 줄이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로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의 반감기가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오후에 드신 커피가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침실은 시원하고 어둡게 유지하시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관 건강에 숨은 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높이며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급성 스트레스야 일시적이니까 괜찮지만 만성 스트레스는 혈관에 지속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은 심장마비 위험이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음악을 들으시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어떤 분은 산책을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푸십니다. 중요한 건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명상을 추천드립니다. 명상이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루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2017년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명상을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를 위한 보조요법으로 공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금연과 절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가 혈관에 미치는 해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담배 연기에 들어있는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일산화탄소는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담배를 피우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그 손상 부위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동맥경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는 사람은 비흡연자에 비해 심장마비 위험이 5배나 높습니다. 지금이라도 끊으시면 1년 후에는 심장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15년 후에는 비흡연자와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음주는 괜찮다는 말이 있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018년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에서는 알코올 섭취와 심혈관 질환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안전한 음주량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물론 가끔 한두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마시거나 한 번에 많이 마시는 습관은 반드시 고치셔야 합니다. 5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혈관 질환의 무서운 점은 증상이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혈관이 70% 막혀도 아무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합니다. 60세 이상이시라면 최소 1년에 한 번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에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으시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혈관을 맑게 해주는 천연 음료로 양파 껍질물, 계피물, 레몬 생강차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음료들을 매일 한두 잔씩 꾸준히 드시면 혈액이 맑아지고 혈관이 건강해집니다. 혈관 건강에 해로운 음식으로는 트랜스지방, 과도한 나트륨, 정제탄수화물이 있고 좋은 음식으로는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오일, 녹색 채소, 토마토, 마늘이 있습니다. 생활 습관에서는 하루 30분 유산소 운동,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금연과 절주, 정기 건강검진이 중요합니다. 제가 3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오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나빠지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반대로 건강도 한순간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은 하나하나가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양파 껍질물 한 잔, 30분 걷기, 견과류 한 줌, 이런 작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 빨리 갑니다. 나중에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다가 정말 나중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이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녁 마트에서 양파 몇 개 사 오시는 것,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을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시대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세 시대 건강지킴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